3025조 원.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삼성전자 시총의 4배, 현대차그룹 전체의 10배,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 이걸 만든 남자가 6월에 주식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청약하려면 15억이 필요하답니다. 15억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60일 안에 올라타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60일 타임라인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IPO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이 좀 깁니다. 하지만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함정 종목과 타임라인을 놓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커피 한 잔 준비하세요. 자, 이 IPO를 이해하는 데 숫자 3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기업 가치 2조 달러. 원화로 3025조 원입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역대 기록이 1.7조 달러였거든요. 이미 넘었습니다. 두 번째, 조달 규모 750억 달러. 원화 113조 원. 아람코 294억 달러의 2배 반입니다. 지구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규모예요. 세 번째, 이 회사는 단순 우주기업이 아닙니다. 올해 2월 AI 회사 xAI를 합병했습니다. 스페이스X 1조 달러 더하기 xAI 2,500억 달러. 합병법인 1.25조 달러. 여기서 2달 만에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로 60%가 뛴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하면 로켓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돈을 버는 건 로켓이 아닙니다. 2026년 스페이스X 전체 예상 매출은 약 240억 달러입니다. 이 중 스타링크, 즉 위성 인터넷이 약 79%를 차지합니다. 로켓 발사 매출은 전체의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입자 수도 900만 명을 넘겼고요. NASA 매출은 전체의 약 5%뿐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우주 기반 통신 인프라 기업인 셈이죠. 여기에 xAI의 그룹까지 합쳐지면서 우주, 데이터 인프라 더하기 AI라는 세상에 없던 밸류에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의 ARK 인베스트는 스페이스X 기업 가치를 2030년 2.5조 달러, 2040년에는 1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화로 일경 8천조입니다. 일경이요. 우리가 살면서 들어볼 수 있는 숫자인가 싶죠. 자, 여기서 이번 IPO의 뒷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터뜨린 기사인데요. 머스크가 이번 IPO 자문에 참여하려는 월가 은행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xAI의 AI 챗봇 그룹 구독권을 사라. 수천만 달러어치. 어떤 은행에는 소셜미디어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광고비도 쓰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보통 IPO를 하면 은행이 갑이잖아요. 여기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머스크가 갑입니다. 왜냐? 세계에서 가장 큰 IPO니까요. 은행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갑질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xAI, X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으려는 겁니다. IPO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머스크 제국 전체에 돈을 쓰는 구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 봐야 하는 건 이 IPO가 우주회사 상장이 아니라 머스크 통합 플랫폼의 대비라는 점입니다. 우주 더하기 AI 더하기 SNS가 한 몸이 된 회사가 주식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뒤에 나올 관련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스페이스X를 살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좁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4년 전부터 스페이스X와 xAI에 누적 약 1조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그 지분 평가이익만 1.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중개사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자격인 거죠. 이번 IPO에서 미래에셋은 약 5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 규모의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최소 10억 달러, 약 1.5조 원 이상을 한국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VIP 고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최소 참여 금액이 100만 달러, 약 15억 원으로 안내됐습니다. 물론 아직 수요조사 단계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정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순위, 기관 투자자와 법인. 2순위, VIP 전문 투자자. 최소 15억 원. 3순위, 일반 개인 공모. 3순위가 열리려면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승인해야 하는데 해외 대형 IPO를 국내에서 일반 공모로 진행하는 건 역사상 첫 사례입니다. 금감원이 매우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변수도 3가지입니다. 첫째, 시간. 6월 중순까지 법률 검토, 외환 당국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2달도 안 남았어요. 둘째, 환율. 1.5조 원이 한꺼번에 해외로 나갈 때 환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 전례가 없습니다. 금감원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 청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청약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경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15억이 없어도 60일 안에 스페이스X에 올라타는 3가지 경로. 경로 A. 한국 관련주입니다. 스페이스X에 직접 돈을 넣었거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에요. 첫 번째, 스피어 코퍼레이션. 이 회사가 왜 대장주냐면 2025년 하반기에 스페이스X와 약 1조 5,440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초내열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IPO 소식에 하루 만에 플러스 29.89% 올랐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페이스X 지분을 직접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되면 보유 지분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를 7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세 번째, 아주아이비 투자. 스페이스X 초기 투자에 참여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플러스 22.47% 급등했습니다. 네 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핵심 부품을 만들고 한국판 스페이스X 전략을 추진 중인 대형주입니다. 다섯 번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급 특수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 5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페이스X IPO가 성사되면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름만 우주인 가짜 테마주가 아니에요. 가짜 관련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 P. 미국 관련주입니다. 스페이스X IPO 소식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라컨 랩. 소형 발사체 시장 1위입니다. 스페이스X의 미니미라고 불립니다. 차세대 로켓 뉴트론을 준비 중이고 스페이스X IPO가 우주 섹터 전체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AST SPACEM OBIL이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통신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스타링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위성 통신 테마 자체가 커지면 같이 올라갑니다. 인투어티브 머신즈. NASA 달 착륙선 계약을 따낸 회사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예요. 엘삼 해리스. 군사와 우주 센서 대형주입니다. 안정적인 배당까지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에로스페이스. 중형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IPO 소식에 이 종목들이 하루에 4%에서 8%씩 올랐습니다. 경로 C. ETF입니다. 가장 쉽고 안전한 길입니다. 종목 선택이 어려운 분,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분, 이 길이 정답입니다. KODEX 미국 우주항공 ETF. 삼성자산운용이 만들었는데 설계 자체가 스페이스X 상장을 대비한 상품입니다.
상장되면 최대 25%를 자동으로 편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사두면 6월 상장일에 자동으로 스페이스X가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옵니다. 종목 고르는 스트레스 제로입니다. 미국 ETF 중에는 XOVR가 있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 지분을 약 10% 보유하고 있어요. 비상장 상태에서도 간접 보유가 되는 거죠. UFO는 글로벌 우주기업을 분산 투자하는 ETF이고 ROKT는 우주와 방산을 섞어 담은 ETF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선 KODEX 미국 우주항공, 미국에선 XOVR이 핵심 ETF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얻어가는 핵심입니다. 함정 종목. 스페이스X 테마주가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중 절반은 이름만 우주입니다. 함정 첫 번째. 매출 비중 5% 미만. 우주 관련 매출이 전체의 5%도 안 되는데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이름이 나오면 한두 번 급등하지만 실체가 없으니 빠르게 빠집니다. 반드시 해당 기업의 우주와 항공 매출 비중을 확인하세요. 함정 두 번째. 기대감만으로 5배 오른 종목. 실적은 적자인데 주가가 몇 달 사이에 3배, 5배 오른 종목. 이런 건 IPO가 확정되는 순간 오히려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 확정이 호재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함정 세 번째. 시나리오 하나만 보는 마인드. 가장 큰 함정은 종목이 아니라 마인드셋입니다. 6월에 무조건 상장한다는 전제로 올인하면 안 됩니다. 시나리오 A. 6월 정상 상장. 확률 70%. 관련주는 상장 2주 전 분할 매도 구간에 진입합니다. ETF는 편입 효과로 홀드합니다. 시나리오 B. 3개월에서 6개월 지연. 확률 25%. 관련주는 테마 피로로 조정이 옵니다. 이 구간에서 ETF 추가 매수가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C. IPO 무산. 확률 5%. 관련주 급락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스타링크 매출 성장과 XAI 합병은 이미 확정된 현실이라 장기적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어에만 베팅하는 건 도박이고 세 가지를 다 대비하는 게 투자입니다. 자, 약속드린 60일 타임라인입니다. 이 부분 캡처해두세요. 4월 초에서 중순. 바로 지금입니다. 해야 할 것 3가지. 첫째,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없으면 개설하세요. 직접 청약 창구가 열릴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둘째, KODEX 미국 우주항공 ETF 1차 매수를 검토하세요. 상장 확정 뉴스가 나올수록 ETF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이 가장 조용한 시점입니다. 셋째, 관련주 중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맞는 종목을 골라 리스트업만 해두세요. 4월 중순에서 말. IPO 투자 설명서 공개 예상 시점입니다. 이때 스페이스X가 공모가 밴드와 주식 매각 규모를 공개할 겁니다. 관련주 2차 모멘텀이 옵니다. 공모가가 예상보다 높으면 기업가치 상향으로 관련주 추가 상승, 낮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월. 글로벌 로드쇼와 금감원 심사 구간입니다. 미래에셋이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 청약이 가능한지 여기서 결정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 로드쇼가 진행됩니다. 이 구간에서 자금을 최종 세팅하세요. 직접 청약이 열리면 참여하고 안 열리면 ETF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6월 중순. D-데이입니다. 나스닥 상장일. 관련주는 재료 소멸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니 분할 매도를 시작합니다. ETF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KODEX ETF에 스페이스X가 편입되면서 새로운 자금 유입이 일어납니다. 6월 이후.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IPO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장 후 실적 발표, S&P 500 편입 여부, 스타쉽 화성 발사 일정.
2026년 하반기에도 촉매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스페이스X는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업가치 3,025조 원, 조달 113조 원, 역대 최대 IPO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래에셋이 약 1.5조 원 물량을 가져올 계획이지만 직접 청약은 15억 원 이상 VIP 우선이고 개인 공모는 금감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라타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경로 A 한국 관련주, 스피어, 미래에셋벤처 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로 B 미국 관련주, 라컨 레브, AST, SPACEM OBIL이. 경로 C ETF, KODEX 미국 우주항공, XOVR. 시나리오는 3개를 대비하고 60일 타임라인에 맞춰 단계별로 움직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5월에 금감원 심사 결과가 나올 때 가장 빠르게 후속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경로 A, B, C 중에 나는 어디를 선택했다 알려주세요. 가장 많은 경로를 다음 영상에서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3025조짜리 로켓, 60일 후에 출발합니다. 탑승 준비되셨죠?